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공룡은 죽어서 화석을 남깁니다. 이렇게 누구나 죽으면 뼈다귀를 남기죠.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남기려고 많은 노력을 하지만 뼈는 공평하게 모두들 남기게 되죠. 운이 좋으면 나중에 누가 보고 박물관에 갖다 놓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 이전에 닭뼈들을 먼저 이겨야 될 겁니다. 사람들의 닭 소비량이 어마어마한 건 아시죠? 닭을 많이 잡아먹고 닭뼈를 쏟아내다 보니 매년 230억 마리의 닭뼈가 차곡차곡 땅에 쌓이고 있거든요. 뼈 숫자만 보면 진짜 닭들의 전성기네요. 그래서 나중에 외계인들이 찾아와 멸망한 지구를 발견한다면 인간이 아니라 닭의 행성이라고 부르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은 운 좋게 닭뼈에 묻히기 전에 나타난 유명한 유골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가장 비싼 뼈다귀. 둘째, 가장 로맨틱한 뼈다귀. 셋째, 가장 억울한 뼈다귀. 셋으로 나눠서요. 우선 첫째, 가장 비싼 유골입니다. 화석하면 누구나 바로 공룡들을 떠올릴 테고, 공룡하면 대표적으로 티라노사우루스를 많이 떠올리죠. 우렁차게 울부짖는 공룡의 왕 티라노께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의 마음을 훔쳤는지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티라노사우루스가 되고 싶었는데요. 손가락이 2개가 아니라 5개라서 포기했었죠. 저처럼 손가락이 5개라 스펄쓸 꼬꼬마들이 수억 명은 있을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아무튼 티라노 화석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화석일 거라는 예상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딱히 경쟁자도 없고 말이죠. 1990년 8월 12일 수라고 이름 붙여진 티라노사우루스가 어느 농장에서 발견됐습니다. 이걸 발견한 연구소는 땅 주인한테 5,000달러, 약 500만원을 주고 이 화석을 사왔죠. 500만원? 겨우 그 정도로 가장 비싼 화석이라고?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돈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수는 그때까지 발견된 티라노사우루스 화석 중에서 가장 크고 완벽하게 보존된 대박 화석이었어요. 이게 알려지자 공룡에 환장하는 모든 미국인들이 수의 뼈다귀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에서는 발견된 장소가 국유지니 국가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우겼죠. 농장 주인은 자기 농장이니 자기 티라노라고 주장했으며, 연구소는 내 돈 내고 산 티라노에 왜 이제 와서 난리냐고 억울해했죠. 돈싸움이 이어지는 와중에 결국 땅 주인은 티라노 수를 소더비 경매장에 내놓아 버렸죠. 경매에 나간다는 건 돈 많은 사람이 장땡이란 뜻이죠. 많은 공룡 매니아들과 꼬꼬마들은 돈 많은 부자 개인 창고에 수가 들어갈까봐 걱정했지만 필드 박물관이 수를 구매해서 전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필드 박물관을 돕기 위해 캘리포니아 대학, 월트 디즈니, 맥도날드, 그리고 수를 보고 싶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줬지요. 그렇게 1997년 10월에 열린 경매에서 세계 최고의 티라노사우루스 화석을 노린 경매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작가부터 무려 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5억 원이 훌쩍 넘는 가격이었죠. 집에 세상에서 가장 큰 티라노사우루스를 전시하고 싶었던 갑부란 갑부는 모조리 몰려들었기 때문에 디즈니와 맥도날드의 후원을 받는 박물관도 긴장해야 했었죠. 그리고 경매가 끝났을 때 수의 화석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뼈다귀가 되어 필드 박물관 손에 들어옵니다. 10분 만에 끝난 경매, 50만 달러로 시작한 수 티라노사우루스 뼈다귀의 가격이 어디까지 올라갔을지 예상이 가시나요? 760만 달러입니다. 하나로 약 82억 원이고 더군다나 이건 90년대 환율입니다. 90년대면 당시 중산층의 상징이었던 소나타가 350만 원이었을 시대예요. 티라노 뼈다귀 값 82억 원으로 소나타를 2300대를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이후로 티라노사우루스의 뼈가 가장 비싼 뼈다귀라는 소리를 듣기 시작했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모셔온 티라노사우루스 수는 그 보답이라도 하듯 어마어마한 관객을 끌어모았습니다. 공개 시작한 당일에만 1만 명이 넘는 방문객들이 구름처럼 몰려왔다고 하니 뼈다귀계 최고의 몸값에 걸맞는 위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로맨틱한 화석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이탈리아 만토바에서 발견된 꼭 껴안은 연인들의 해골, 일명 영원한 포옹 또는 발다로의 연인들이라 불리는 화석이 있습니다. 약 5천년에서 6천년 전 사람들이 돌도끼를 들고 우가우가 하던 신석기 시절에 무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뼈만 남아있는데도 여전히 서로를 마주보며 껴안고 있는 채 발견된 이 화석은 발견 당시부터 그 특이한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죠. 석기 시대에 이렇게 두 사람을 한 무덤에 같이 넣은 경우도 보기 힘든데 이렇게 서로 껴안은 자세로 발견된 경우는 더 드물었습니다. 조사한 결과 이 서로를 껴안고 있는 화석은 남자와 여자의 화석으로 드러났죠. 거기다 치아 등의 상태가 멀쩡했으니 둘 다 젊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야말로 연인들의 무덤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죠. 얼마나 사랑했기에 죽어서도 이렇게 같이 묻혔을까요? 거기다 재미있게도 발다로의 연인들이 발견된 이탈리아 만토바는 세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의 배경이기도 하니 그야말로 로맨틱이란 로맨틱은 모조리 끌어모았다고 할 수 있네요. 물론 무자비한 솔로 여러분들도 계실 테니 다른 무시무시한 추측이 있다는 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자 화석한테서는 등에 박힌 화살촉이 발견돼서 전쟁 중에 죽었다는 건 분명한데 여자 쪽엔 아무 상처가 없었거든요. 물론 병으로 죽었거나도 할 수 있겠지만 무시무시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남자가 죽자 여자도 같이 죽여 순장으로 묻힌 거라고 말하기도 한답니다. 로맨틱과 무시무시 어느 쪽이 더 마음에 드시는지는 여러분이 선택해주세요. 커플이냐 솔로냐에 따라 이 화석에 대한 진상은 달리 이야기되어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발다로의 연인들은 불멸의 사랑으로 남아있으며 이들을 발견한 이탈리아 학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이탈리아 남자들이 로맨틱한 걸로 알아주잖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땐 느끼함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원래 이런 화석은 연구를 위해 전부 분해해서 한 조각씩 옮기는 게 정석이지만 발다로의 연인들을 박물관에 옮길 때만큼은 다른 방법을 썼다고 합니다. 연인들이 잠시라도 헤어지지 않도록 뼈를 분해하지 않고 근처의 땅을 통째로 퍼올려 옮긴 것이죠. 그렇게 5,000년 동안 껴안고 있던 이들은 지금도 변치 않고 서로를 끌어안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가장 억울한 화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면서 사라져버린 걸로 유명한 폼페이는 그 특이한 모습의 화석으로도 유명한데요. 화산재가 완전히 도시를 덮어버리면서 구조물은 물론 사람까지 형태를 그대로 남겨서 보존했거든요. 당사자들에게는 고통스럽고 슬픈 죽음이지만 워낙 보존율이 좋은 탓에 폼페이가 어떻게 살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보존이 잘 된 바람에 문제가 된 경우도 있지요. 폼페이 관광객 중 한 명이 유골 중 하나의 독특한 자세를 보고 이런 트윗을 올렸거든요. 자기 위로 활동 중인 남자, 폼페이, 서기 79년. 그러니까 자기 위로 활동 도중에 화산재에 덮여진 남자라는 거죠. 워낙 황당하고 빵 터지는 내용이다 보니 2017년 인터넷은 이 불쌍한 박재남의 점잖지 못한 모습으로 도배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암만 죽은 사람이라도 겉만 보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사실 이 사진은 자기 위로 활동 해피타임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화산학자들이 이 억울한 박재남을 위해 해답을 준비했습니다. 해피타임 중에 죽어서 저런 자세가 된 게 아니라 그냥 뜨거운 화산재가 쏟아져서 몸이 구운 오징어처럼 오그라드는 와중에 우연히 저렇게 된 것 뿐이었거든요. 사실 이런 신뢰되는 논의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언급도 덧붙여서요. 맞는 말이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도 나중에 죽어서 외계인한테 발견됐는데 닭뼈 아래에 묻혀있다는 이유로 닭을 섬기던 원숭이 취급받으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